그러면 일단 사업 정리하는 것부터 할게요.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복지기관이 사업을 100% 넘게 너무 역량에 과도하게 일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계세요, 지금. 직원들도 생각을 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일을 해치워야 되니까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요 생각에 대한 부분이 정지되는 거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고, 근데 그걸 또 응용해서 우리 현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 자체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점점 시대에 안 맞는 방식으로 따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원이. 일에 몰입하고 싶은데 실상은 매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 책에서도 읽었지만 생각을 할 때 여유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유 공간을 갖지 않으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너무 많으면 그럼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각의 몫은 전부 다 리더한테 몰아가게 되고, 근데 그 리더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내려줘 봤자 직원이 그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업의 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게다가 또 줄여놔야 되는 이유가, 지역 주민이 와서 뭔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미 100% 이상 일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내년에 계획 세울 때 다시 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지역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지는 조직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갑자기 요구가 오기도 하고, 그런 점을 보면 80%, 이게 꼭 수치적으로 80%는 아니라 비유적으로 전체 업무량 중에 80% 정도만 일하고 20%의 여유 공간들을 놔두어야 좀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연말쯤이나 아니면 연말 가까이 전에 사업계획서를 법인에 올리거나 하기 전에 이 과정들을 한번 거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일단은 사업에서 우리가 꼭 집중해서 해야 될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최소 수준으로, 이거는 현장에서 일해본 분만이 알아듣는 얘기인데, 기관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만 하는 거, 그렇게 할 만한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할 만한 사업. 말이 과격해가지고 폐기라고 써놓으니까 다들 두려워하시고 뭐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리라고 썼었는데, 이 정리가 잘 정리하라는 것처럼 자꾸 보일까봐 이렇게 없애버릴 거, 보통 수준으로 최소 수준으로만 그냥 만족할 거, 그리고 정말로 잘할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요 밑에다가 가능하시면 그냥 신규로 해보고 싶은 거 라고 하는 걸 붙여 놔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되, 직원분들한테 일단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포스트잇 하나에다가, 포스트잇 하나가 하나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든 사업이든 하는 게 10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포스트잇 10장이 나오는 거고, 근데 요즘 복지관들 보면 하나의 사업이긴 한데 하위 사업으로 우르르르 막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그걸 하나로 볼 건지 아니면 여러 개로 쓸 건지 그거는 본인이 정하되, 여기에 붙여 놓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할지 보통으로 할지 정리할지를 논의를 하는데, 담당자가 이걸 안 올려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논의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직원이 알아서 쓰시라. 더 자세하게 쓰고 싶으면 더 자세하게 쓰시든지, 아니면 이거 난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쓰시든지, 어쨌든 가능하면은 세세하게 일만 타는 얘기 안 나오게 본인이 사업들을 쓰시라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시겠죠? 그러면은 너무 조그만 글씨로 쓰면은 남들이 보고 워크샵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큰 글씨로 두꺼운 글씨로 만약에 나는 A라는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두꺼운 글씨를 쓰고 그래서 각자 다 쓰시는 거세요. 자기 사업을. 기관의 미션 비전에 부합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집중 사업인 것 같다. 이건 키워야겠다 라고 하면 여기다. 그리고 나는 요 사업은 내가 담당자긴 한데 없앴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여기다. 예. 그리고 이거는 좋은 사업이긴 하나 미션 비전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걸로는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긴 어려울 수 있겠다. 선택과 집중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요 사업은 여기다 붙이도록. 그래서 요 선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그러면은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다 막 붙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직원 개인이 생각하는 자기 사업의 위치 이런 것들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붙이되 이때는 최고관리자가 반드시 계셔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관리자 반드시 계시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요. 집중으로 할지 보통으로 할지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외부에서의 요구 조건들도 있잖아요. 그걸 잘 아시는 분은 최고관리자이시기 때문에 판단하고 위치를 옮길 때에도 최고관리자한테 반드시 물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집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업들 이렇게 다 붙이시고 나면 그러면 이 조건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사업들을 평가할 때 미션 비전만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집중할지 보통할지 정리할지를 판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복지기관이든 시설이든 하여튼 속해 있는 것은 평가 요구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이건 또 법인에 따라 달라요. 근데 평가 요구를 하여튼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최고관리자가 절대로 양보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관리자가 양보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자체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션 비전은 우리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먼저 조건들, 전제 조건들을 서로 공유한 다음에 직원들도 그 조건을 고려하는 상태에서 판단하도록 그래야 여기 붙는지 여기 붙는지 여기 붙는지에 대해서 직원들도 수긍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션 비전만 가지고 집중이라고 직원은 생각했는데 만약에 지자체 요구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최고관리자분께서 거기 붙으면 안 돼. 지자체 요구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그러면은 애초부터 가르쳐주지 왜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여기다 붙인 걸 우리가 결정했는데 나중에 뒤집냐 라고 하면서 그 결론에 대해서 반발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다 적어보시는 거세요. 예를 들면 시설, 거주시설은 평가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준이 있으세요? 최저기준 있죠. 그래서 최저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직원이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폐기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도 직원이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여기다 붙였다는 얘기는 그 직원은 최저기준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최저기준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 여기다 적고 혹시 법인에서 요구하시는 평가의 수준이 있으세요? 이게 제일 애매한 말이거든요. 중간 이상. 그러면 여기서 같이 논의하셔서 뭘 결정하셔야 되느냐면 그 중간이라는 게 B를 말하는 거냐 B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냐 A냐 A 풀이냐 이걸 합의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근데 이걸 합의할 때도 최고관리자분께서 도저히 양보를 못하는데 직원들이 다 B 플러스 맞으면 되죠 막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서 최고관리자께서 그래 나는 양보 못하지만 일단 수긍해보자 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자꾸 A는 맞아야 되지 않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양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난 최소한 다른 기관이랑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설장님 만나가지고 얼굴 보는데 너희 B 맞았대 얘들아 막 이런 얘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미안한데 이거는 내가 이건 자존심이다 라고 하면 아예 전제 조건을 걸어버리시는 거세요.
그러면 요걸 감안해서 직원들이 요걸 판단해요. 지자체가 요구하시는 것들도 있겠죠. 지자체가 요구하시는 것,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 같은 거 하셔야 되나요? 하지 않아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담당 직원은 폐기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없앨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거나 아니면은 압박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최고관리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 직원들은 그 외부에서의 상관성을 잘 몰라요. 그러면 직원은 여기다 붙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걸 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이걸 하시는 직원도 내가 몰랐던 그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수용하게 되는데 그냥 여기 붙어 있기 시작하면 정보가 공유가 안 되면서 동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관리자분이 꼭 계셔야 되고 그리고 최고관리자분께서 이건 수용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하는 것들을 판단해 주시는 과정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미션 비전 정한 거 그리고 평가 요구 최저 기준이군 아니면은 복지관 같은 경우에 요번에 올해 서울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사업은 4개 사업 그래서 조직팀 서비스 제공팀 그래서 2개씩 해서 4개 사업만 평가해 내면 되고 사례 관리는 10케이스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평가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평가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4개나 10개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도 평가를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은 1.5배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6개 그리고 15케이스 정도만 3년 안에 그러니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중 사업 몇 개 만들어내는가 6개. 아니면은 안전하게 곱하기 2로 하면은 8개. 그 중에서 살아남는 거 4개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것을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 안 하시고 하는 사업은 모두 다 의미 있게 해보자 라고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모든 사업이 의미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원은 모든 사업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순간 그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분산됐기 때문에 사업의 수준이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평가 때 뭘 고민하시느냐 하면 우리 많이 일했는데 낼 게 없어 라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찔끔했고 이것도 찔끔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긴 해야겠고 근데 A는 맞아야겠고 그러면 이제 조작인지 아닌지 모를 수준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니까 물론 이거 있어요. 평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크게 바뀌지도 않아요. 그걸 어느 정도 리더는 예측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여기 붙어있는 포스트잇 같은 것들을 보고서 뭘 하시면 좋겠냐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붙였을 때는 직원의 생각으로 붙인 거고 그 담당자의 생각으로 근데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이 생각하는 걸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은 집중 사업인 것 같다 라고 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붙이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사업은 집중 사업에 해당된다고 담당 직원은 얘기했으나 내가 볼 땐 저건 없애버려야 될 것 같다. 정체성이랑 맞지가 않다 라고 하면 여기다 또 빨간색을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붙어 있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겠으나 어떤 사업은 담당자는 여기다 붙였는데 빨간색이 마구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개 붙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다른 직원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일 가능성이 높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관리자가 판단하는 것보다 동료 직원이 판단하는 게 제일 무섭고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일하는지까지 다 보거든요. 예. 평상시 어떻게 일했는지까지 다 보이는 형태라서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보통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런 데다가 예. 그러면은
포스트잇이 막 붙어 있겠죠? 그리고 거기 포스트잇에 스티커도 막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서 누군가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요 A라는 사업과 무료급식이 있고 얘는 초록색으로 붙어 있는데 요 초록색으로 붙어 있는 건 보통으로 가면 좋겠다 라고 사람들은 의견을 얘기했다. 그런데 요 지자체 요구든 평가 요구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담당자 의견도 중요하고 근데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옮겨보자.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여기다 두는 게 나을지 요걸 얘기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온갖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다가 옮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 놔뒀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 같이 다시 논의가 했는데 최고관리자께서 저 사업은 지자체의 지도점검 요구에 따라서 되는 거라서 여기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라고 하면 그냥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무료급식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담당자는 난 끝까지 막 이거 여기 하고 싶어요 막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 담당자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잘라버리면서 하기에는 그림은 잘 그려진 것 같으나 이 담당자의 원함을 많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동기가 떨어져서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몰입이 안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성과가 잘 안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의 의견도 잘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개 붙어 있다. 그럼 담당자도 아마 주장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대신에 집중사업은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계산한 걸 1.5배로만 우리가 합의했다고 하면 6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집중사업화 될 만한 것들에서 직원들이 전부 다 몸살이면서 보통 사업으로만 다 가버렸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6개는 있어야 된다.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6개 안 나오면 안 끝난다고 이거. 어느 한 담당자만 이것의 집중 사업에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담당자로서의 역할은 있으나 그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팀의 책임이어야 된다. 그래야 집중 사업을 안 맡은 직원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팀장도 적극적으로 자기 소속된 직원의 집중 사업에 대해서는 팀으로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을 나중에 평가랑 연결되겠지만 평가 나중에 할 때도요. 직원 개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평가를 해주기 시작하시면은 나중에는 이게 우리 팀한테 내려온 집중 사업이지 한 사람한테만 무조건 책임을 묻는 사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이 반발할 겁니다. 이 회의 자체에서. 그래서 직원들한테 꼭 얘기해야 될 건 여기에서 결정되면 뒤바뀔 일 없다. 그러니까 논쟁이 필요하면 반드시 논쟁하셔야 된다. 최소한 2, 3년은 이렇게 사실 수 있는데 그 결론이 나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발언 꼭 하셔야 된다. 뒷얘기 하시면서 어차피 안 바뀐다. 그렇게 보면 집중사업이 만약에 한 팀에 6개가 갔잖아요. 그 팀이 반드시 얘기하실 겁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은 문제로 갈. 두 가지인데 6개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거 빨리 우리 옮겨야 된다.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서 새로 만들든가 도전하든가. 그래서 6개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되고 그런데 또 하나는 6개를 선정하자 그랬는데 막 12개가 나오고 뭐 전부 다 집중 사업하겠다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워워 하면서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의미 자체가 훼손돼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짜로 집중한다는 뜻이고 잘하려고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6개 이외에 모두 다 막 다 달라붙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잘할 수 있는가 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줄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확인해 보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다 각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1인 1사업으로 하시긴 하시는데 집중 사업으로. 하지만 이런 사업 맡고 있는 직원이 다른 사업을 또 1인 1 집중 사업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상으로. 그런 것들을 따져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무료급식 사업 맡고 있고 이 무료급식 사업이 실제로는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간다. 그것에 대한 행정 서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외에 다른 사업을 집중 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만약에 하겠다고 해놓고 못하면 나머지 팀원들한테 그 업무량이 분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워크숍을 진행할 때 진행하시는 분이 지금 너무 과하게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소로 나오고 있는 건지 보시면서 좀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데 언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주기성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가예요. 3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받았다. 그러면 올해가 1년 차인 거고 그 다음에 2년 차 그리고 3년 차를 가지고 2, 3년 차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3년 새로 시작할 때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2년 차, 3년 차일 때 이 작업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평가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차, 3년 차 때 하시는 게 아니라 평가받는 해 있죠. 그 해에 이 작업을 해 놓으셔야 그래야지 1년 동안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2년 정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초에 하실 거다, 하실 예정이다 그러면 평가받는 해의 연초에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전년도에 미리 해 놓으시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1년 차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도 일단 2년이 남아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는 거죠.